방사선 색전술로 죽을 고비를 넘긴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63인 김길동 씨. 평생 트럭 운전을 하며 살아왔는데 간암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운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운동이요? 예. 수술하고 나서부터 살으려고 한 거지. 그 간암 전에는 운동을 안 하셨나요? 그때는 운동 못했죠. 일하고 술 먹느라고. 운전하느라 식사도 제때 못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측 갈비뼈 밑에 통증이 와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간암이 다 퍼진 뒤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살이 쭉쭉 빠질 때지. 몇 킬로까지 빠졌어요? 한 10kg? 10kg 빠졌어. 그냥 쭉쭉 빠지는 겨. 근데 이제 가운데쯤에 이제 이렇게 큰 게 있고, 그때 당시는 서울 갔을 때는 7, 8cm 된 것 같아. 그렇게 많이 크고 또 그 참깨, 그 꼬먹게 씹어가지고 탁 뱉은 거 마냥 탁 세포가 다 이렇게 배겼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 이렇게 하나가 큰 게 있으면 되는데 전부 점으로 박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도 놀라신 거지, 그거 보고.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거죠. 했는데 그냥 뭐 그 색전술, 동위원소 색전술인가 그거 하고 효과가 너무 좋았어. 그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진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길동 씨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거대한 암이 우측간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측간에 굉장히 큰 종양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의 암이, 크고 작은 암이 오른쪽 간에 산재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쪽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덩어리와 산재에 있는 위성결절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방사선 색전술, 그러니까 우측 간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을 대량으로 투입한 거죠. 그래서 시술을 하고 석 달째 찍은 MRI에서 크기가 줄어들고 위쪽으로 가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종양이 더 줄어들고 안쪽에 괴사가 많이 생겼다. 3개월 만에 커다란 암이 조그맣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거는 이분이 왼쪽 간이 자랐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가 아닌데 꼬리가 생겼죠. 왼쪽 간이 멀쩡하고 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간을 자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 간을 전체를 다 자른 겁니다. 사실은 방사선 색전술로 치유가 된 상태였지만 혹시라도 재발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간을 다 자르고 다 죽었다는 것도 확인하고 이제 재발 우려도 없앤 겁니다. 암 판정을 받고 평생 몰던 트럭을 팔았다는 김길동 씨. 그때만 해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암세포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형 트럭을 다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나르는 일을 하면서 다시금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나의 건강의 활력소도 되고 삶의 활력소도 되고 항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이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암 5년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해서 이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른 암에 비해선 낮은 편입니다. 간암에서 이렇게 5년 생존율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암과 비교해서 낮은 이유는 간암 자체 특성 때문인데요. 간암은 심지어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한 그 수술이라든지 국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간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암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우측간, 좌측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좌우 양쪽으로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간 내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암이 생기면 그 혈관에 붙어서 혈관을 침범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 혈관을 침범하면 바로 전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간암이 생존율이 다른 암보다 또 낮은 측면이 있고 또 중요한 요인을 대라고 하면요. 이미 진단 시에 병기가 진행한 예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나 간이식을 받는 분들이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병기가 이미 진단 시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점들이 아직도 간암 5년 생존율이 좀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암을 목표점으로 놓고 암세포를 초토화시키는 중입자 치료. 그 살상력이 어마어마한 데다 통증이 거의 없어 꿈의 치료라 불리는데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서도 중입자 치료를 암의 명사수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이온, 즉 중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시켜 암세포를 명중시키는 최첨단 치료법입니다. 이 중입자라는 거의 특징은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무거울 중에서 중입자라고 붙인 거고요. X선은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을 뿜긴 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무게가 거의 나가진 않기 때문에 그 방사선 자체로 종양을 살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중입자라는 거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클이라는 것이어서 방사능 효과도 있지만 그 가속한 중입자를 종양에 노출시켰을 때 그 타격 효과가 그 단순 그 방사선 효과에 더해져서 종양 살상 효과가 더 뛰어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를 이용합니다. 탄소는 핵 안에 6개의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그 주위에 6개의 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들을 제거하면 양성자를 띤 탄소이온 입자, 즉 중입자가 됩니다. 이 중입자를 싱크로트론이란 거대한 원자 가속기를 이용해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시키는데요. 이 가속된 중입자를 연결되어 있는 치료실로 보내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X선과 중입자선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른데요. X선은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지만 중입자선은 암세포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다른 곳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입자의 이러한 특성을 브래그 피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암만 저격할 수 있는 겁니다. 브래그 피크 효과라는 거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 쪼여줬을 때 그 중간 경로에서 그 방사선 효과를 잃어버리질 않고 종양에 도달할 때까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가 종양에서 그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이제 브래그 피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간암을 판정받은 박성태 씨. 색전술을 했지만 암이 줄어들지 않아 중입자 치료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비 오느라고 일찍 오셨구나. 네. 네. 컨디션은 그냥 괜찮으시죠? 그게 한 1cm 해서 2cm 정도 그 사이. 조그만 거가 있어서 위치도 그렇고 또 크기도 그렇고 또 연세도 뭐 조금 되시고 해서 색전술이나 뭐 다른 것보다는 중입자 최신 방사선 치료로 하는 게 좋겠다 또 원하시기도 했고 해서 하는데 오늘 그 위치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부통에서 금침이라는 거 우리 그 실제 방사선을 쪼일 때 그 표적
그 조준을 잘 하려고 금침을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 그거 아프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가느다란 거, 머리카락 같은 거 넣는 거니까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고 시술을 간단하게 하고 저도 갈 거니까 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치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술하기 전에 초음파 먼저 보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중입자 치료를 하려면 암세포를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 방사선이 통과되지 않는 금침을 암세포 주변에 넣어야 하는데요. 네. 좀 작고 좀 초음파를 통해 암세포 위치를 확인하면서 기다란 관을 통해 금침을 암세포 주변에 1개 혹은 2개 넣게 됩니다. 기준으로 그 오른쪽이랑 부분 마취한 뒤 가느다란 관을 찔러 넣습니다. 잠깐만 이 상태로 숨 참고 계세요. 숨 참으세요. 손 올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금침을 넣고 숨 편히 쉬세요. 마지막입니다. 잠깐만 이 상태로 숨 참으세요. 숨 참으세요. 이제 2번째 금침을 정확한 위치에 찔러 넣어야 합니다. 숨 편히 쉬시고요. 다시 한번 이 상태로 숨 참으세요. 숨 참으세요. 금침 2개를 모두 정확한 위치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숨 편히 쉬세요. 네. 잘 됐습니다. 음침 2개 사겠습니다. 네, 저희 시술 후에 피 나는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며칠 뒤 호흡 동조 훈련을 하러 온 박성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호흡 동조 훈련은 환자가 호흡하는 것에 따라 간과 종양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올 초에 이게 간암이라고 판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깜짝 놀랐죠. 중입자 치료가 좋다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완치됩니까? 그러니까 그 완치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한번 그럼 저기 고민해 봅시다. 드디어 중입자 치료를 하는 날. 별다른 마취 없이 환자가 바로 시술대 위로 올라갑니다. 간암 중입자 치료는 고정형이 아니라 360도 회전하는 치료기에서 행해지는데요. 오늘 중입자 치료는 방사선 종양학과 최서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호흡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있고요. 지금처럼 호흡 편하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만히 계시면은 잠이 올 수 있는데요. 눈 뜨고 계시면은 좀 덜하니까 눈 뜨고 계시고 지금처럼 호흡 유지해 주세요. 올라와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중입자 치료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60도 회전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입자로 암세포를 치료합니다. 실제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2~3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술 후 박성태 씨는 별다른 힘든 기색 없이 시술대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과연 지금 몸 상태는 어떨까요?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MRI 찍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요. 그냥 숨을, 여기 숨소리도 들리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하면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일본 군마대학병원이나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를 비롯한 기관에서
간암 중입자 치료 결과를 보고를 했었는데요. 3년 국소 제어율은 약 81에서 92%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결과들에서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4cm 이상으로 크거나 아니면 혈관 침범이 동반된 종양인 경우에서도 그 2, 3년 국소 제어율이 80% 이상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